안녕하세요.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입니다. 어제까지 일부 훈육 편이 다 마쳤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아직도 가야 할 길의 백미 정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2부 사랑 편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껏 했던 사랑은 다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정말 미숙한 사랑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알아차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3페이지 2부 사랑 중에서 첫 번째 챕터 사랑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훈육이란 인간의 정신적 발달을 위한 수단이다. 이 장에서는 훈육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훈육에 관심을 갖게 하며 또한 훈육할 원동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그 힘이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사랑의 신비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려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할 것이다.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참으로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랑을 파악해보려는 이 같은 시도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해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부적절하리라는 것도 안다. 사랑은 신비롭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사랑에 대해 참으로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랑을 설명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랑을 다양한 범주로 나누기도 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고 나누기도 하고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으로 나누기도 한다. 다시 한번 한편에서 부적절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감히 사랑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한다. 네, 간단한 정의가 절대 아니죠. 엄청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스카펙은 정의했습니다. 우선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의 정의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로 그것이 목적론적인 정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행위가 지향하려고 하는 목표나 목적의 관점에서의 정의를 하겠는데 이 경우 그 목표란 영적 성장이다. 이 부분에서 혹시 종교를 갖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겠지만 종교가 있든 없든 자신이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다 영의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목적론적 정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 경우 정확히 목적론적인 사고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목격하고 더불어 나 자신을 관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정신과의 임상에서 사랑의 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사랑의 정의에 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느 소심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학교 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했답니다. 심지어 저는 어머니께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치는 게 두려워 매일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셨는데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청년의 소심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사랑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나는 사랑의 행위로 보이는 것과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예를 수집했다. 이 둘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랑을 지닌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마음에 내재된 의식적 목적이나 무의식적 목적이다. 둘째로는 내가 정의한 사랑이 신기한 순환적 과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란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기 한계를 성공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행위가 타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할 때에도 역시 그 또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성장을 목적으로 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자신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화는 바로 진화를 향해 뻗어나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로, 사랑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정의는 남을 위한 사랑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나도 인간이고 다른 사람도 인간이므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인류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전에도 똑같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 네,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보면 회유형이라는 인간 의사소통이 나오는데요. 유형이 나오는데 회유형은 자신은 무시하고 타인과 상황만 되게 존중하는 그런 의사소통 유형을 말하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카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훈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녀에게 자기 훈육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타인의 정신적 발전을 위해 자신의 정신적 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자신을 훈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절제된 행동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자신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되줄 수 없다. 확신컨대 사랑의 본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다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네,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심리, 상담을 배우는 사람들, 상담자가 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상담자인 사람들도 계속해서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 자신의 미해결 과제가 투사되고 여러 가지 역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통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또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노력을 통해서만 사랑을 보여주거나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 즉, 상대를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내딛거나 1미터를 더 걷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노력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끝으로 나는 의지라는 단어로 욕망과 행동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욕망이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지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욕망이다. 이 둘의 차이는 오늘 밤 수영하러 가고 싶다라는 말과 오늘 밤 수영하러 간다는 말의 차이와 같다.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얼마간은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 많은 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하려는 욕구 자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사랑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이다. 사랑은 의지의 행동이며 다시 말해서 의도와 행동이 결합된 결과이다. 의지는 또한 선택을 내포한다.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한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신적 성숙을 목적으로 실제로 노력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겠다는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예외 없이 사랑의 본질을 다소 혼동한다. 사랑의 신비함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사랑의 신비한 요소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밝혀보고 싶다. 경험을 통해 사랑을 이해하려고 할 때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어떤 것은 겪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사랑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를 알게 되면 이러한 흔한 오해를 덜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사랑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을 시작해 본다. 네, 스카펙은 이 책의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렸고 다음 장부터 내일 읽어드릴 다음 장부터는 실제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지는 것, 또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사랑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또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라는 이 정의가 마음에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신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그 의미, 또 의지, 노력이라고 이제 저자는 표현했는데, 제 후배 목사는, 저는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제 후배인 목사의 말을 빌리면 그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엄청난 사건, 성육신의 의미와 같은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헌신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계속해서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힘들 때마다 이 스카펙의 사랑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저를 다독이곤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117페이지까지 읽어드렸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넣은 이 2부가 나오니까 제가 더 약간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문구들이 계속 나와서 내일은 118페이지 사랑에 빠진다는 것부터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